7년째 지지부진하던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대구교육 ABC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선 D100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선 현역 의원 12명과 예비후보 31명 등 모두 43명이 경쟁에 나서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화마가 휩쓸고 간 이후 지금까지 빈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문시장 4지구에 큰 불이 나 600개가 넘는 점포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4지구 재건축은 횟수로 8년을 남겼습니다. 4지구 건물이 있던 자리는 아직까지 빈 공터로 남아 잡풀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에다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서문시장 한가운데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1년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4차례나 유찰되며 난관에 부딪혔던 재건축 사업. 우여곡절 끝에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4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6월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여러 참 우여곡절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4지구는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4지구 재건축이 서문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서문시장 4지구는 4,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 3개 층은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됩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특히 화재 이후 시장 곳곳을 떠돌았던 4지구 피해 상인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공사를 하겠구나는 큰 이제 기대가 또 생기고, 이제 공사하게 되면은 이제 뭐 곧 또 이제 착공이 돼가고 이제 준공이 끝나면 입점이 되고 저희도 또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내 집을 갈 수 있겠구나, 또 그런 또 이래 그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희망이 또 생기니까 뭐 빨리 됐으면 좋겠죠. 우선 협상 대상 시공사가 건설을 맡을지는 이달 말에 있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 최종 추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이뤄지고 완공은 2026년 말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4년을 맞아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대구교육 ABC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실현입니다.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 3학년 중1 책임교육 학년제를 시행하고 학년 초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 교육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ABC 전략의 두 번째는 베이식스,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본질을 더욱 깊이 추구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장기적으로 IB 학교 수를 전체 학교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변 학교로 IB 프로그램 경험을 최대한 확산하고 대구 전체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커뮤니티, 즉 공동체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관계를 회복해 모두 다 행복한 학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수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으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강교육감은 학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큰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대구 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D100일 기준 대구 지역 평균 경쟁률은 2.8대 2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의 변수로 잠시 멈춘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다시 작동하면 향후 출마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각 정당의 총선 시기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D-100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대구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은 2.8대 1 정도. 지금까지 대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31명이고 현역 의원 12명을 포함하면 모두 43명이 대구 지역 12개 의석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정당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24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이 각 2명씩, 한국국민당 소속이 1명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경쟁률은 중구남구와 동구을이 현역 의원 포함 6대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구남구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만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동구을은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현역 의원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갑 선거구가 5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서구와 수성구갑 선거구에서 각 3명의 예비후보가 현역에게 도전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북구갑은 국민의힘 1명과 한국국민당 1명 등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북구을은 국민의힘 소속 2명, 수성구을은 국민의힘 1명과 무소속 1명,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1명과 진보당 1명이 등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비후보가 단 1명만 등록한 선거구는 3곳인데 더불어민주당 건택흥, 박형용 예비후보가 달서구갑과 달성군에 등록했고 달서구 을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김희창 예비후보 1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꼽히는 상당수 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조율 중이고 신당 창당 등의 변수에 따라 대구 지역 총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4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과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혁신 노력이 절실한 걸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2024년 주요 사회 현안과 이슈들을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사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올 상반기 최대 이벤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열기는 벌써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선 모든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싹쓸이가 저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사업은 상반기 중 성공 열쇠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본 궤도에 안착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군부대 이전, 첨단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K 신공항
SPC 구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영원한 30년 수건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걸린 문제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갈등과 시의회 동의안 통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에 따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푸른 용의 해 2024년 당면한 해결 과제와 위기를 뛰어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구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달부터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2자녀 이상의 가정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13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급행버스는 300원이 더 오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그대로 동결됩니다.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도 조정됩니다. 올해부터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연령은 지난해보다 1살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살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일반은 20%, 청년은 30% 등 적립률이 높아져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대구시는 2자녀 이상의 가정도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아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도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가정용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60원, 일반용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110원이 오릅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기존에는 7%를 공제받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5% 공제로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노인들이 받던 기초연금은 월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11,000원 더 인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별진료소에서 울고 또 웃어야 했던 의료진들은 철거되는 시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철거 현장. 간판 역할을 했던 선별진료소 현수막을 의료진이 직접 떼어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던 가설 건축물의 지붕과도 같았던 천막도 뜯겨나갑니다. 지켜보던 의료진들의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밤늦게 그리고 또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이변 없이 코로나를 무사히 확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해주신 직원분들과 협조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지 4년 만, 정확히는 1441일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과의 사투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시스템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이제 그 환자들을 다 전화로 코로나 걸린 분들한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때라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 너희가 이제 공무원이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달서구 보건소에만 42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누적 검사 건수는 113만 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도 1월 달에 문을 열고 이제 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고문들의 감 들리면서 함께 하신 우리 국민들 감 들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일상 돌아가서 국민들의 건강을 알뜰히 챙겨가겠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죠. 청룡은 신성한 용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하는데요. 시민들은 승천하는 청룡처럼 힘찬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용 그림전. 귀여운 용에서 승천하는 용까지 민화와 유화, 도자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용을 표현한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새해 용처럼 힘찬 시작을 기대하며 화가는 동이틀 무렵 승천하는 용을 그렸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청룡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그리고 멋진 여의조를 가지고 소원 성취, 큰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새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청룡의 기상을 도자기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용의 뿔 이런 거는 사슴뿔을 적용시킨 거고 그리고 몸은 비늘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발톱 이런 거는 손을 보면은 닭손이라든지 아니면 닭발이라든지 그 독수리발 그런 걸 의미하고 코는 돼지코를 의미하고.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합니다. 용은 1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로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어 왕을 상징해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어민들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신제의 대상이 바로 용입니다. 비를 관장한다든지 권력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청룡은 희망, 동쪽을 상징합니다. 원래 희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람객들도 용처럼 힘찬 한 해, 갑진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용띠해에 모두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용처럼 씩씩하게 발랄하게 살겠습니다. 네, 용처럼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듯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크게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없고.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인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이 다음 달까지 2달간 휴장하고 3월에 다시 재개장합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두 야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달 중으로 야시장 셀러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서문야시장은 30명, 칠성야시장은 20명입니다. 재단은 두 야시장을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에게 초점을 맞춰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튼 철거민 2명이 2심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고법 민사 11부는 서구청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75데시벨 이상으로 재창하거나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서구 평리재정비 촉진지구내 철거민 2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이 서비스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자로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시설 고시를 함에 따라 법무, 회계, 세무와 같이 금융투자와 관련된 서비스업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산단 내 입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인력과 시설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이달 중에 공식 출범해 대회 시설과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달서 가족문화센터가 이번 주말부터 가족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가족 심리 테라피를 운영합니다. 6세나 7세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와 대구여고 김국현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3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2003년에 시작돼 매년 전국에서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재건축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26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대표 시장으로서 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